네, 김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나라가 다 죽어간다고 하죠. 제가 한 일주일? 한 열흘 됐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막 시작할 때 뭔가 좀 불안했어요. 뭐 이게 커져가지고 뭐 사람이 막 죽어간다면 중국의 무한발 그런 사태처럼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뭐를 우려했냐면 오히려 너무 경계를 선제적으로 해서 이 공직자들 생리상 이게 또 너무 또 안이하게 대처해가지고 나중에 사태가 커지면 후폭풍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너무 과민 반응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과민 반응하게 되면 나중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사실 우리 사회에 무척 많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아주 그냥 몸으로 체득한 거죠. 그런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의 삶이 저는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가면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그랬더니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제가 막 방송을 좀 했었고 해도 그걸 공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한 일주일, 열흘, 한 보름 이렇게 벌써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충격이 오잖아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서도 이제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걱정하는 거지. 이제 경제가 다 죽어가니까 아니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올바른 거냐. 우린 많은 교훈을 얻었잖아요. 메르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죽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감기에서 다 죽잖아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는 이유가 뭐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면역력이 체계가 깨지니까 없잖아요. 그 힘이. 그러니까 결국 죽는 건데 그걸 이겨낼 만한 사람들은 그냥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저는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뭐 반응이 없다가 요즘에 정말 이제 세상에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뭐 우리 공직자들도 이제 지역경제 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가서 막 이제 밥을 이제 먹게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가서 점심도 사서 먹고 저녁도 사서 먹자. 그리고 구내식당도 이제 한 달에 지금 2번 쉬었는데 한 달에 4번 쉬는 걸 하자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물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게 말단인지 그걸 정확하게 빨리 그 지도자들은 알아야 되고 공직자들도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어떻게 공직자가 됐든 일반 민중이 됐든 뭐 비슷해. 그냥 우리 하는 게 똑같고 앞으로 내다보는 게 없으면 그게 왜 도대체 지도자가 왜 필요한 겁니까? 지도자는 빠르게 그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길이 지름길인지를 재빨리 알아가지고 제시해 주는 게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뭐 그냥 감성대로 가고 민중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가면 그게 무슨 지도자야? 그게.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불만이 많았지만 어쨌든 제가 초기에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많이 공감하는 바가 생겨서 요즘 좀 말하기가 조금 쉬워졌는데 그건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당연히 이제 이 노약자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활동하셔요. 그냥 왜 활동을 안 해? 왜 활동을 하셔야지. 그래서 먹거리도 좀 챙기고 그리고 여행도 좀 댕기시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그 관광업도 좀 살고 거기도 관광 눈으로만 봅니까?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살고 그러면 또 먹는 사람 있으면 또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어민도 살고 농민도 살고 다 살잖아요. 같이.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자동차도 요즘에 안 팔린다고 또 난리잖아. 그러니까 자동차도 좀 이렇게 필요하면 또 자동차도 사서 구매하고
하면 또 거기 또 연료도 집어넣게 되고 아주 온갖 시너지가 다 생기잖아요. 그냥 빨리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트가 좀 길었고 오늘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여유, 빔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제 약간의 그 도화적인 사상을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 허가 있어야 된다. 빔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좀 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좀 질적으로 살아가야지 뭔가 생각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도 되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의식주예요, 의식주. 그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니지 않을 수는 없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이 또 이제 벌써 입춘이 지나고 이제 그 겨울 옷을 이제 두터운 옷을 벗고 점차 얇은 옷을 이제 바꿔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이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거지들. 요즘은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옷이 어때요? 대체로 두텁잖아요, 아주. 사시사철 입는 옷이야. 사시사철. 늘 두꺼워. 그러니까 항상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됐던 여름이 됐던 가을이 됐던 겨울이 됐던 별로 이게 얼어 죽는다는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이다, 뭐 디자인, 뭐 이런 이거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위험도 없는 거야. 늘 그냥 두텁게 입고 다니니까 뭐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삶을 좀 질적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 양에서 질로 전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패션을 감각이 이제 생기고 디자인도 이렇게 엄청나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 멋쟁이가 얼어 죽는다는 말 있죠? 멋쟁이가 얼어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그 세련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다만 이제 얼어 죽는다는 것은 그 때에 못 맞춰서 이제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얼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허가 있어야 디자인 생각하고 어떤 그 패션 감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거는 벌써 이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걸 이제 반증한 거죠. 그런 이제 후유증 있는 걸 살짝 빼고 음식을 얘기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음식점을 이렇게 갔을 때 자리가 많아. 허가 있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 그럼 어떻습니까? 갈등을 하죠. 약간의 갈등을 하죠. 어디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 좋을까? 그걸 잠깐이지만 고민하잖아요.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 기다리지 않으면 한두 자리만 딱 남은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그 자리가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다는 것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질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양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질적으로 질적인 기준으로 보면 삶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허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있어야 그 삶의 질이 높은 거다. 주택에서 사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산술적으로 보면 공급 과잉이에요, 지금. 5,180만 명이 사는데 지금 뭐 이미 주택이 남아 돌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일부 지역에서 지금 막 투기가 지금 막 엄청나게 성행한다고 하고, 특히 이제 서울에 부동산이 일부 지역에서 뭐 과열하니까 그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9억 이상에 대한 주택에 한해서는 이제 이런저런 뭐 대출도 못 받게 하고 뭐 추적조사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 가진 사람들이 우리 수원 옆에 용인 뭐 일부 화성 뭐 이런 데는 뭐 완전히 몰려가지고 지금 뭐 과열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선택의 폭이 지금 넓은 거죠. 일부 과열 지역 빼고는 주택이 많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지역에 좋은 환경에 있는 집을 마련할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아. 그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어지죠. 그러면 어쩌다 집 하나 나면 그냥 뭐 환경이고 질이고 따지질 않고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만족하는. 아까 음식점에 갔는데 자리가 거의 꽉 차가지고 한두 자리만 남았을 때는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그럼 뭐 그 자리가 좋든 안 좋든 그냥 만족하고 가서 먹게 되는, 마시게 되는. 이거는 질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집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인데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이 그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선택의 폭이 있을 때 질적으로 이제 고양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질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환경도 생각 안 하고 뭐 이런저런 뭐랄까요, 인프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겨우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가서 산다는 쪽으로 가면 이건 질이 상당히 낮은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조금 더 보태면 우리가 직업에 종사할 때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지만 일단 태어나서 살다 보면 어떤 직업에 종사할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수준 높은 그 선택 또 가치가 높은 직업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치가 높다. 돈을 적게 벌어서 가치가 낮다. 이게 아니에요. 그 돈을 적게 벌어도 아주 수준 높은 그 직업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수준 낮은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잘해야지. 모든 건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을 때 그건 질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질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수준 낮은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그건 질 낮은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학업도 마찬가지죠. 학업도 요즘에 이제 벌써 여기 경기도 여기 남부 지역 그 평택인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벌써 대학의 학우들을 모집하기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없고 학교는 많고 그럼 어때요?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갈지 어느 대학에 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어느 학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생님의 밑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지방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지방대학에도 훌륭한 선생님, 교수님도 되게 많아요. 그런 선생들을 잘 찾아가지고 가서 지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치열하게 경쟁되는 데서 선택돼 갖고 들어가는 학우들은 그 선생이 훌륭한 선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훌륭한 선생한테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수많은 경쟁자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그만큼 그 학문에 대한 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결국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 되면 결국 자기가 모든 걸 다 개척해 나가야 돼요. 성인 아닙니까? 성인. 그러니까 어떤 학교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생님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계신다 그러면 그 학교가 꼭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에 있는 학교라도 마음 편하게 선택할 수 있잖아. 가가지고 그런 선생들은 경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우들이 그러니까 온전하게 수업받을 수 있는 그 학문을 아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훌륭한 선생님 밑에 제자가 100명이야. 훌륭한 선생님 밑에 제자가 5명이야. 훌륭한 선생님 밑에 제자가 한 2명이야. 그러면 말할 수가 없죠. 뭐 논하기 어렵지. 그냥 2명 있는 데가 최고죠. 뭐 거의 도대식 아니에요, 도대식. 아주 질적으로 크게 정말 대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늘 선택의 폭이 넓은 쪽, 갈 수 있는 곳이 많은 쪽, 그런 여지가 있는, 허가 많은 이런 걸 좀 선택하면서 사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현명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식주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응? 직업에 종사하는 거라든가, 응?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까먹은 것 같은데 교통 전철을 탔는데 앉을 자리가 많아. 어디 앉을까 고민하잖아. 어디가 좋을까? 그건 좋은 고민이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10,000원이야. 거의 꽉꽉 차서 겨우 들어가가지고 막 붙잡고 서가지고 그냥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지탱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느 날이 아니죠. 어느 순간에 자기 앞에 사람이 탁 내려가지고 가면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선택의 폭이 없는 상태에서 앉는 것과 여러 자리가 많았을 때 자기가 선택해서 앉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버스도 그렇잖아요. 버스도 어쩌다 버스 타는데 자리가 널널해. 자기 선택할 수 있는 거 어떤 자리가 좋을까? 어떤 자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응? 그렇지 않습니까? 꽉 찬 버스, 10,000원 버스 탔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이건 벌써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늘 주변을 잘 살펴보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늘 있다.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거에 전부 몰리지 마시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분명히 보인다. 그러면 우리 삶의 질이 지금보다 한 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까지 올릴 수 있다. 우리 삶은 그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있고 돈이 많아서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질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건강하신 분은 자신 있게 마스크 크게 쓰지 마세요. 그냥 댕기세요. 그리고 남들의 뭐 의식을 한다 그러면 그때 잠깐 이렇게 쓰시고 빛이나 하세요. 저도 항상 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활동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음식도 맛있는 음식 좀 드시면 우리 사회가 바로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